네, 시작해 볼까요? 네. 교과서 잘 펴시고 수업 시간이 첫 번째인가? 지난번에 그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시간 맞니? 맞아? 네, 11페이지부터 보죠. 그 수열의 극한인데 기호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기호를. 네, 얘가 기호예요. 이 기호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얘죠. 얘를 뭐라고 하죠? 네, 수열. 그리고 뭐 일반항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게 부를 수가 있고요. 좀 수열이 하나 주어져 있다. 네. 두 번째는 얘. 얘는 뭐죠? 과거에 배웠던 걸로 유출해 봤을 때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간다 해봤죠. 걔랑 똑같은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런데 n은 뭐예요? 자연수죠.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런 거니까 극한이란 걸 생각할 때 방향이 얘밖에 없어요. 뭐 n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1, 2, 3 같은 값으로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생각할 때는 뭐 무한대로 가는 것만 생각한다. 세 번째는 얘인데 세 번째 뜻은 뭐죠? 리미트? 리미트. 극한? 네. 극한을 길게 풀어서 설명하면 길게 한글로 길게 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느냐 이런 소리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의 값이 변하죠. 커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항의 값도 변하겠죠. 변해 가는데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떠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표현한다? 는 알파라고 표현하죠. 알파를 뭐라고 해요? 극한 값이라고 하는 거죠. 수열의 극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얘가 이 고정된 값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얘가 움직이고요. 얘 변하죠. 얘는 변하지 않는 값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수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가가고 있죠. 이렇게 다가가고 있죠. 이렇게 문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문이 뭐예요? 문이 극한 값이죠. 네, 그런 겁니다. 네. 끝. 자, 그러면 알파로 한없이 다가가지 않으면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되겠죠. 뭐 그런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수열의 극한의 정의. 해석하는 순서도 다 알려드렸죠. 네,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보면 두 개의 수열의 예시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사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n에다가 무엇을 대입해보자? 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블라블라 블라블라 매우 매우 커져가는 숫자를 대입해보면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는 걸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1에 가까워지는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네. 여기 벌써 표현을 써버렸네. 자, 수렴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는 귀찮아서 얘를 지우고 쓸 때도 있고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더 귀찮으면 어떻게 쓴다? 얘만 씁니다. 얘가 얘로 수렴한다. 네. 소수령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만 쓰는 기호입니다. 네. 수열이 1에 수렴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최초에 저 수렴하는 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프. 자,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 이 수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어떻게 그리죠? 1, 2, 컴마 3, 점을 찍는 거죠. 1, 얼마야? 2야? 2, 2분의 3, 3, 4, 그러면은 이 점들이 어디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1이죠. 1은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y는 1이라고 하죠. 사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수열이 여기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고 하는 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맞는데
지금 그림을 그렸죠.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소리죠. n이 1이면 여기 지금 y는 1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를 뭘로 봐야 되는 거죠? 1, 1, 1, 1 상수 수열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면 뭐가 있다? 내가 극한값이라고 추측한 고정된 값이 여기 있고 수열로 주어진 수열의 값이 여기 있죠. 이 차이가 뭐예요? 거리죠. 거리입니다. n이 2면은요. 거리가 차이가 3이면 4면 5면 무엇이 줄어들어야 된다? 거리가 줄어들어야 된다. 거리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얘로 수렴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글로 길게 나와 있는 말 있죠.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기하학적 의미가 무엇이다? 거리가 차이가 0으로 수렴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랑 너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거리. 몇 차원 거리? 1차원 거리. 1차원 거리잖아. 수직선상에 있는 걸로 보면 1차원 거리죠. 1차원 거리 어떻게 구해요? 중학교 때? 절대값. 얘가 뭐예요? 거리죠.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죠. 얘는 일반적으로 변하는, 얘는 변하지 않는. 네. 기하학적 의미의 식을 쓰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소리예요. 너가 얘로 수렴한다랑 차이가 거리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소리랑 0으로 간다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렇게 배우면 뭐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있죠. 얘를 언제 배웠었어야 했다? 작년에 배웠었어야 했다. 아무도 이렇게 설명 안 했겠지. 근데 추측인데. 처음 본다. 처음 봐?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 그림이. 네. 이런 탐구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수학은.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림을 처음에 그려. 몇 번을 그려보셔야 돼. 그리고 그림을 그릴 만한 식이 주어지죠. 네. 자, 우선 설명을 해야겠네. 자, 얘는 수렴을 하죠, 1로. 또 어떻게 수렴해요? 어떻게 수렴해요? 특징을 찾아봐. 수렴을 해. 어떻게 수렴해? 우리가 배웠던 용어를 가지고. 수열이 되게 요상하게 감소하죠, 값이. 감소만 하는데 수렴하는 케이스입니다. 감소만 하는데. 감소한다고 다 수렴하는 건 아니죠. 감소하는데 수렴을 하는 케이스예요. 아래에 있는 식으로 얘를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수열과 내가 극한값으로 추정했던 값의 차이, 거리가 어디로 가면 된다? 0으로 가면 된다는 소리죠. 실제 0으로 가죠. n분의 1만 남으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예시로 넘어갈까? 다음 예시. 자, 다음 예시는 뭐죠? bn인가? bn의 일반항이에요. 바로 써보죠, 식을 이렇게. bn을 얘 곱하기 얘로 볼 수 있는데 얘도 수열, 얘도 수열이잖아요. 역할이 뭐예요, 역할? 네? 뭐라고? 역할. 앞에 수열의 역할. 부호가 바뀌죠? 뒤에 수열의 역할은?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구분한 게 합쳐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자고. 여기다 그려볼까? 1, 빼기 1 2, 2분의 1 3, 빼기 3분의 1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자, 기준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보이죠? 거리가 어떻게 돼요? 거리가 줄어들면서 매우 가까워지는 게 보이니?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랑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 네, 차이점은? 하나는 계속 감소하고 하나는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렇죠. 이거를 그냥 보고 알아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도.
이런 건 그냥 정리가 되는 소리입니다. 알아서. 그래서 교과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자, 첫 번째 거 케이스를 한 번 더 들어볼 텐데 수렴하는 값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추정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겠죠. 그럼 이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저 차이, 거리를 구해보면 거리가 어떻게 돼? 거리가 얘잖아. 얘죠? 줄어는 드나? 줄어는 들어? 그런데 어디로 안 가요? 0으로 안 가죠. 그래서 무엇을 알 수가 있다? 너는 빼기 1로 수렴하지 않는다를 보인 겁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값들이 모두 다 안 된다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쉽다는 겁니다. 얘도 안 되겠지. 왜? 거리가 0으로 안 가니까. 얘도 안 되겠지. 거리가 0으로 안 가. 다 안 되죠. 얘만 된다. 네. 얘도 마찬가지죠.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은 뭐 제대로 배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대학교 가실 분들을 위해서 자 이런 게 수열에 붙어 있죠. 얘를 이제 교대라고 부른다. 교대. 영어로 alternating이라고 해요.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아무튼 부호를 바꾼 역할을 하는 수열이다. 11페이지에 그래프 나와 있는데 지금 수열 두 개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죠. 검은색 점만 그래프예요. 빨간색 점선은 무엇이다? 그냥 경향성을 나타나기 위해 그린 그냥 점선일 뿐이고 빨간색 점선을 그래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수열의 그래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자고. 더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자, 네. 그 12페이지에 상수 수열 가운데 있죠. 저 기호 설명을 했고 알파로 수렴한다. 그 특히 나와 있잖아. 특히. 네. 특히. 요즘에 영어 저거 독해 풀제 뭐 특히라는 거 나오나? 영단어로? 이스페셜 이런 거 나오니? 요즘에? 너무 쉬운 문제니 이런 거? 옛날에는 막 however 이런 거만 보고 풀었었는데. 자, 수열이 있습니다. 상수 수열이죠. 상수 숫자. 얘는 어디로 수렴할까요? 왜요? 왜? 그래프가 상수에 변하지 않아요. 뭐가 안 변하죠? 예? 기울기? 거리. 예. 거리가 안 변하죠. 거리가 얼마예요? 거리가 C라고? 거리 0. 누가 C라고 알려줬어 진짜. 자, 얘는 수열이죠. 얘는 값이에요. 자, 무엇이 가까워지는지 보자. 거리가 가까워지는 보자고 0으로. 근데 애초에 거리가 0이죠. 그러니까 이미 가까워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조차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애초에 0이니까. 얘가 얘로 수렴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알아서 푸는 겁니다. 난 풀고 싶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정도를 이해했으면 다 풀려야 돼요. 물론 1분에 풀릴지 10분에 풀릴지 100분에 풀릴지는 얘기 안 해드렸어요.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하루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한쪽을 푸는데. 아시겠죠? 아무튼 필요한 건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13페이지 발산. 지금 수렴 배웠으니까 발산을 배우는데, 자, 발산은 무엇이라고 하면 되겠다? 수렴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게 발산이야. 그게 발산이야. 예. 근데 또 설명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시를 잘 보세요. 네, 제발. 쉽다고 넘어가지 말고 괜히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수열. n의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다? 2를 계속 곱해 나가죠. 1보다 큰 숫자를 곱해 나가니까 커질 거란 소리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어떻게?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거는 3분의 1을 계속 곱해 나가는 수열인데 얘는 계산해 보시면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이거 예시가 잘못됐지.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지. 얘도 잘못 썼네. n제곱.
아래 거는 2를 계속 곱해 나가는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이런 걸 이제 발산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엄밀히 이야기하면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사실 우리가 무엇도 알 수 있다? y는 x제곱이 발산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 지수함수를 생각했을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이런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면은 첫 번째 것만 해보죠. 1,1, 2,4, 3, 자, 여기 지금 그래프 그렸죠? 1,1, 2,4, 3,9.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 끝이야, 그게? 그리기 어렵죠? 그리기 안 어려워? 이거 모능 중에 그려본 친구 있어? y는 x제곱? 고1 때. 왜 안 그려봐?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려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쭉 그려보면? 그래프 그리기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y는 x랑 우리가 y는 x를 그냥 대략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건 되게 대충 그린 거라는 소리죠. 뭔 소리냐면 y는 x, 얘는 직선이니까 얘가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우리가 그래프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2차 함수부터는 증가하는 건 아는데 어느 폭으로 성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야? 미분을 하는 거예요. 2차를 모르잖아. 그럼 3차도 모르겠지. 4차도 모르겠지. 그래서 다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증가할지 모르거든요. 1차 함수보다는 2차 함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점을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봐. 여기 1,1 이렇게 해봐. 1,1 이래도 하면은 엄청 올라가요. 아무튼 자 점을 다시 찍어보면 이라고 3만 찍을게요. 자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얘로 수렴한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y는 알파라고 해보자고. 자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 항에선 거리가 이만큼, 두 번째 항에선 거리가 이만큼, 세 번째 항에선, 네 번째 항에선 이게 되죠? 거리가 안 가까워지죠? 알파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얘를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아무리 올려도 얘는 고정된 값이잖아요. 얘를 뭐 얘라고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뭐 얼마예요? 그냥 막 쓴 겁니다. 얘 위에 있겠지? n이 매우 커져봐요. 얘를 넘어서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값으로도 수렴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발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생각했으면 얘도 아래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발산한 케이스. 그런데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발산한다. 차이점은 얘는 증가하는데 발산한다. 플러스 값을 가지고 얘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크기는 커지고 부호는 음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발산하는 케이스다. 두 가지 케이스의 예시를 배웠습니다. 표현을 한번 써드려야겠죠. 표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한대로 갈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무한대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는 숫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숫자가 아닙니다. 얘는 상태. 숫자가 아니어서 계산을 못해요. 넘어가죠. 14쪽에 아래 예시가 두 개 나오죠. 그 예시 위에 보면 사실 한글이 나오죠. 한글 잘 읽어보시고요. 예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시. 자, 얘 봤죠? 부호가 바뀝니다. 1과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하는 수열인데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죠. 그러면 빼기 1, 1, 빼기 1, 1, 빼기 1, 1, 빼기 1, 1 이렇게 되죠. 자, 어디에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수렴을 하지 않는데. 자, 가정 해봅시다. 가정. 자, 1에 수렴한다라고 해보죠. 1에 수렴한다고 해봐요. 그럼 뭘 생각해보자? 거리. 자, 얘는 거리가 0이 아니죠. 그 다음 거는 같아서 거리가 0이에요. 그 다음은 거리가 얘고요. 그 다음은 거리가 0입니다. 자, 어때요? 거리가 플러스 값이었다가 0이었다가 반복되죠. 극한은 모든 항에 대해서 거리가 0에 한없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홀수항에 대해서는 0으로 가까워질 일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1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얘를 이해했다 하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얘로도 수렴하지 않죠. 왜? 홀수항일 때는 값이 똑같아서 거리가 0이에요. 짝수항일 때는 거리가 항상 플러스 값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도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애들도 수렴해? 거리가 0으로 안 줄어들죠. 얘도 거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발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산. 앞에 거와 차이점이 있죠. 그 예시 하나 더 들고 얘기를 해보고. 자, B에는 아까 설명했던 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자, 두 개의 수열이 곱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요. 첫 번째 수열은 부호가 바뀐다. 두 번째 수열은 크기가 커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n을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크기는 항상 커지고 부호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1, 2, 빼기 3, 4, 빼기 5, 6, 빼기 7, 8 뭐 이렇게 반복되는 애죠. 그래서 발산한다는 소리예요. 어디로 수렴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발산의 케이스를 지금 두 개를 배운 거죠. 하나는 플러스 값만 가지면서 커지는, 하나는 마이너스 값만 가지면 퍼지는, 하나는 부호가 반복되는, 하나는 부호가 반복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커지는, 크기가 커지는. 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비교해야 되는데 첫 번째 거가 두 번째 거보다 좋은 점이 뭘까요? 첫 번째 수열의 장점, 두 번째 수열에 비교해서. 네? 뭐라고요? 얘랑 차이점 뭐냐? 위에 있는 거는 수열의 항의 값이 매우 커지지도 않고 매우 작아지지도 않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 수가 있다?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 부등식.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변하긴 하는데 적당한 범위 안에 되어 있죠. 이게 아래 것에 비한 위에 있는 것의 장점이에요. 장점. 얘를 일반하면 어떻게 되죠? 어떠한 값이 하나 있고 수열이 있고 어떠한 값이 하나 있는 거죠. 이런 부등식 사이에 이 수열의 값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 식의 장점이에요. 이런 형태의 식의 장점이에요.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바뀌긴 하는데 적당한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뭐랑 비슷해? 비유하자면 사인 x, 코사인 x 같은 거랑 비슷한 거죠. 예, 바뀌긴 하는데 적당한 범위에 있는. 자, 이렇게 쓰면 m이 뭐처럼 보여요? 아, 물론 얘 숫자고 얘 숫자. 자, 부등식을 썼으니까 우선은 같은 것끼리 비교한다는 소리죠. 얘 수열이잖아. 얘 뭘로 봐야 돼? 수열, 어떤 수열? 상수수열. 얘 수열, 상수수열 우선 봐야 된다고요. 그냥 부등식이 아니라 언제 배웠어? 비교하는 거. 초등학교 때 배웠나? 넘어가. 그래서 14페이지 아래 보면은 뭐 진동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비문학 지문 읽듯이 공부하듯이 보시면 충분합니다. 국어 공부도 이렇게 따로 시켜드리니까. 예. 자, 15페이지에 위에 그 프랑스의 수학자 콧이 나오죠. 콧이. 네, 한번 밑줄 쳐두시고 대학교 가면 나오니까. 그래서 박스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그 알파가 실수라고 되죠. 실수. 고등학교에서는 실수에 대해서만 합니다. 실수. 네. 리얼 넘버. 자, 그다 풀어보시고 수학 역량 기르기. 역량 기르기 한번 풀어보세요. 역량 기르기랑 유사한 예시를 지금 앞에 할 테니까. 수열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점을 알려주는 그런 예시인데요.
자, sin 2파이 x가 있습니다. 얘는 함수죠. 어떤 함수? 사인 함수, 삼각함수. 어려운 말로 하면 얘는 어떤 함수?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네 글자로 표현하면 어떤 함수? 좋은 답변이긴 한데. 다른 거. 합성함수. 합성함수로 보여? 네, 보여야죠. 네. 합성함수 언제 배웠어? 1학년 때. 자, 얘 어디로 수렴해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안 배웠나? 작년에? 안 배웠을 것 같네. 지금 얘기해 보니까. 자,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구나. 자, 주기 얼마? 주기 1?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나? 이렇게? 이렇게? 자, 생각해 봅시다. 자, x가 매우 커져요. 그럼 이 함수의 값이 어떠한 값으로 가까워져요? 아니죠. 그럼 발산합니다. 근데 얘는 매우 커지지도 않고 매우 작아지지도 않죠. 그냥 발산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얘를 해보자고. sin 2파이 n이라고 하는 수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n의 값에다가 무엇을 대입한다? 자연수만 대입한다. 그러면 저 수열은 어떠한 값을 가지죠? 자연수만 대입해 뭐 나와? 0 나오죠? 0 나오죠? 0인 상수 수열이죠? 얘는 수렴합니다. 상당히 이상하죠? 얘를 정의역을 실수, 얘를 정의역을 자연수로 봤을 때 위에 있는 걸 전체라고 생각하고 아래에 있는 걸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죠. 전체는 발산하는데 부분은 수렴합니다. 이게 함수와 수열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돼요. 극한에. 얘랑 유사한 예시가 영양 기르기에 나와 있고요. 넘어가자고. 오늘부터 50분 수업이죠. 야, 진짜. 16페이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6페이지부터는 극한값을 계산할 때 무엇을 하지 않는다? 무엇이 안 나온다? 그래프가 안 나온다. 네,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값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17페이지에 공식 있죠? 공식을 어떻게?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공식이 없었으면 맨날 그림 그렸어야 되겠죠?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슬슬 상태가 안 좋아져. 그 17페이지로 바로 가죠. 17페이지에 박스의 내용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박스 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성립하니까 어떻다? 증명을 따로 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이 논리적 과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그 박스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이야기해보죠. 우선은 두 개의 수열이 주어져 있고 두 개의 수열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쟤를 어떻게 본다? 내가 두 개를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두 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열을 함수라고 했으니까 수열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수열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어떻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용해서 사칙 연산을 사용해서 자, 나눌 때는 뭐 0이 아니면 되겠죠. 그리고 뭐 실수배가 하나 있습니다. 실수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극한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을 조합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의 극한값도 어떻게? 이 알파랑 이 베타로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실제로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자, 얘 따로 보는 거 아니죠? 새로 만든 수열은 얘가 한 덩어리입니다. 자, 근데 얘가 어디로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얘가 알파로 가니까 얘가 베타로 가니까 얘를 하나의 수열로 보면은 여기로 수렴했으면 좋겠죠?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증명하지 않습니다. 매우 감사해하면서 이 성질을 사용해야 되죠. 왜? 아니
우리가 알고 있어. 새로운 걸 만들었어. 그런데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새로운 것을 표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걸 배워서 써야겠죠.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너무 쉽지 않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대입을 한 것처럼 되어 있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 하면서 이 공식을 사용한다. 자, 두 번째,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곱하는 게 하나예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로 수렴했으면 좋겠지. 이게 된다니까? 세 번째 건 알파분의 베타겠죠? 0이 아니라는 조건 추가하고 얘는 K가 상수 K 알파. 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언제? 수렴을 할 때. 그래서 이 공식을 이해하기는, 암기하기는 상당히 쉽고요. 근데 지금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설명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근데 실제 문제를 풀 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죠.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간다는 게?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저게? 문제를 풀어... 어이 뭐야 이거 문제가 없어? 야, 뒤에 문제 먼저 풀자. 18쪽에 예제 1번. 뭔 소리인지 얘기를 해드릴게. 자, 수열이 주어져 있죠?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 이 수열이. 우선 이렇게 보여? 4개의 수열이 조합된 걸로 보여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보여? 자, 우선 이 상태로 보자고. 얘 수렴하지. 발산하죠. 그럼 이 수열이 발산하나? 네. 결론 알고 있으니까 너무 쉬우니까 수렴해요. 뭔 소리냐면 지금 앞에 있던 걸 적용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4개의 수열로 보면 어때요? 4개가 다 수렴하지 않죠. 그때는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언제 써? 수렴하는 애들로만 조합되어 있을 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거꾸로 한다는 소리가? 주어진 수열을 잘 바꾸어서 어떻게? 수렴하는 수열들로만 조합되게 식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니까 쉬운 거예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n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눠요. 나눠봐. 그럼 수열이 4개 보이죠? 하나. 아니, 상수 수열이니까 수렴하겠네. 상수 수열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자, 앞에 거랑 뒤에 거의 본질적 차이점이 무엇이냐? 앞에 거는 4개의 수열의 조합으로 봤을 때 하나만 수렴하는데 뒤에 거는 4개 다 수렴하죠. 다 수렴하니까 어떻게? 얘들 막 쓸 수 있는 거죠. 의도가 무엇이다? 무엇을 목적으로 가져야 된다? 주어진 수열을 수렴하는 수열의 조합으로 표현해 봐라. 그래야 저 공식을 쓸 수가 있다. 다 수렴하니까 이 수열이 어디로 수렴한다? 숫자를 써줘. 수렴하는 값으로 숫자를 써준 다음에 나머지를 똑같이 살려놔. 얘로 수렴하는 거죠. 이게 그 앞에 박스의 내용의 교훈입니다. 교훈이 뭐예요? 수렴하는 수열의 조합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거예요. 물론 쉽게 될 때도 있고 쉽게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아래가 n에 대한 n에 대한 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다항식처럼 쓰여져 있는데 차수가 2 똑같다. 그래서 가장 큰 걸로 위아래를 나눠보자 라는 시도를 누가 하게 된 거죠. 그게 전파 돼서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친다? 자, 앞만 보고 비율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최초에는 얘가 있었던 거죠. 이 과정을 계속하면서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라고 스스로 생각한 친구들은 누가 얘를 알려주면 감사해야겠죠. 왜? 시간이 단축되니까. 얘를 한번 할 필요가 없잖아. 얘를 몰랐다고 해봐요. 맨날 나눠야겠지.
그래서 누가 뭘 알려주면 감사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수업인지 모르겠죠? 무슨 감사 수업인가? 자, 17페이지 앞으로 앞으로 다시 와서 문제 2번. 네, 문제 2번 보죠. 자,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래요. 수열이 수렴하면, 자, 수렴을 하니까 이렇게 써보자고. 면 어떻게 된다? AN도 BN도 모두 수렴한다. 모두 수렴한다고 하니까 뭐 편의상 이렇게 써볼게요. 얘가 참이냐라는 거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죠? 하나 발사하고 하나 수렴할 수도 있죠. 왜요? AN이 N이고 BN이 N. 그 생각을 어떻게 하지? 처음 보고. 어떻게 했어? 누가 알려줬어? 경험적으로? 지금 생각한 거야? 지금 생각한 건 아니죠. 어. 그 근거는 어디서 왔을까? 근거. 그냥 문제 풀다가 알아.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르면 틀려야 되나 그럼? 그 생각이 안 나면? 자, 앞에서 얘기한 게 뭐죠? 수렴하는 수요들의 조합으로 표현하자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예요? 얘잖아. 얘밖에 없잖아. 자, 얘가 하나의 수열이라고. 얘가 수렴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얘가 수렴한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뭘 추론을 해내야 돼요? 얘랑 얘가 수렴한다는 걸 추론해야 되죠? 그럼 뭘 해야 돼? 수렴한다라고 알고 있는 것을 조합을 해서 얘를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을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어내지? 물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지. 맞아요? 그럼 얘가 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너가 수렴하고 너가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BN이 수렴하고 영어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정보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틀린 겁니다. 논리적으로. 걔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발레를 찾는 거예요. 발레를 먼저 찾아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언제 배웠어야 됐지? 1학년 집합과 명제. 네. 이해되니 이게? 정보가 더 없잖아. 그럼 참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발레를 찾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네. 뭔 소리냐면 이런 걸 경험적으로 풀면 어떻게 돼? 문제를 다 외워야 돼.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사서 이런 문제를 다 찾아 다 외워야 돼. 그럴 거면 외워도 됩니다. 네, 아시겠죠?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다 풀어. 2등급 맞을 수 있어요. 2등급 돼. 2등급 할 수 있어. 네, 내 친구는 그렇게 하거든. 내 친구는 공식을 다 외운 친구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뭘 찾아보자는 거야. 이것저것 예시를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아니면 뭐 문제를 푼다든지 어떻게 하나라든지.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n제곱분의 1 n. 곱한 건 수렴하는데 이런 건 수렴하지 않죠.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자? 논리적으로 안 된 이유를 알겠어? 두 번째, 발레를 찾아보자. 네. 넘어가자. 자, 18페이지에 예제 2번인데 여러분 예제 2번에 그 문제 풀이나 한번 읽어보시고 교과서에 이런 풀이가 나와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엄밀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죠? 걔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예제 2번 설명을 해보죠. 예제 2번은 발문부터 다르죠? 수렴 발산을 뭐 판단을 해봐라 이런 거잖아. 값을 찾아라가 문제가 아니라. 얘인가? 플러스 1. 자, 얘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자, 경험적으로 이 문제를 푼 친구도 어떻게 한다? 2차식이 제일 크니까 n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누는 거죠. 그럼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얘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 최고차는 2차죠? 1차입니다.
얘 비율을 생각하면은 뭐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n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n이. 맞아요? 그래서 이 수열을 보고 새로운 수열을 가지고 와요. 얘. 그래서 얘 분의 얘의 비율의 극한을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수렴하지?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야? 의미. n이 매우 커지면 너랑 비율 1이래요. 숫자가 똑같다는 소리죠. 똑같다고. 뭔 소리냐? 너를 너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고 너를 너로 바꿔서 생각해도 된다고요. 숫자가 매우 크면. 비율이 똑같다고. 경향성이 똑같다고. 그런데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얘도 무한대로 가야겠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수학적으로 정확한 풀이 방법인데 얘는 고등학교에서 배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게 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이렇습니다. 얘랑 유사한 예시가 뭐 있죠? 예습한 친구들? 자, x가 0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하지. 말 뜻이 뭐야? x가 0에 매우 가까우면 x랑 sin x랑 값이 똑같다고요. 거의 똑같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질문을 해. 자, sin 10에 이렇게 하자고 그냥. 0점. 그거 얼마야?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대충 얘라고 하면 된다고. 그게 이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습한 친구들 어떻게 해요? 막 극한 문제 풀 때 사인을 x로 바꾸고 x를 사인으로 막 바꾸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걔랑 쟤랑 개념 똑같다고. 바꿀 수 있다고. 지금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면 자 얘는 그냥 참고해주세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팩토리얼 배웠어? 얘가 사인이에요. 자, x가 매우 0에 가까우면 이 항들 중에서 뭐가 가장 크겠어요? 뭐가 가장 크겠어? 얘가 제일 크겠지? 얘는 0보다 작은 값을 계속 곱했잖아. 그러니까 또 더 작아진다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절대값만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보면 이 뒤에 걸 다 없애버려도 되는 소리입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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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어떤 함수? 원점 대칭. 19페이지. 왜 이렇게 안 끝나? 수업이? 19페이지에 지금 빨리 해야 돼. 대소관계. 이거는 그냥 참고서만 알아두고 몰라도 돼. 대학교 가면 다 외우게 돼 있어. 자, 대소관계가 뭐라고 했었죠? 크냐, 같냐, 작냐가 비교가 가능하다. 비교할 때는 같은 것끼리 비교한다라고 했었어요. 이 내용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두 개의 수열이 있어요. 오른쪽이 항상 크죠. 근데 두 개는 어떤 수열?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0으로.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이 내려온 다음에 뭐가 추가되어야 되겠어요? 등호가 추가되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포인트는 둘 다 수렴해야 돼요. 그러면 없던 등호도 생긴다. 등호가 있으면 그냥 내려오는 거고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생겨요. 이 등호가 없는데 등호가 생기는 거는 그 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고등학교에서는 가르치진 않습니다.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네.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자, 두 번째. 자,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일반항을 가지는 수열이 있습니다.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있어요. 자,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되죠? 등호 부는 거 했었죠? 그럼 얘가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부터 다시 하죠.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